자, 에사비 다이어트 효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사비의 효과는요, 식욕 억제예요. 두 번째, 에사비 효과는요, 위장관 운동 조절이에요. 세 번째, 에사비의 장점은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에사비와 식초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 2년 내에 가장 핫했던 다이어트 키워드가 아마 에사비였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는 에사비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에사비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에사비와 식초 다이어트는요, 이전부터 제가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자료를 접하고 초기에 바로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서 먹어봤었거든요. 제가 좀 식도가 약한 편인데 에사비 식초를 공복에 먹고 나서 식도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한 후론 에사비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 여러분들한테도 권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부러 관심을 안 두고 있었고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사비에 삐진 거죠. 그런데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에사비를 먹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효과를 봤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못 봤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에사비란 무엇인지, 에사비가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연구가 있는지, 또 에사비를 먹는 법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에사비를 먹고 힘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에사비는요, 애플 사이다 비네거의 줄임말로 사과, 발효, 식초를 말합니다. 그럼 일반 사과와 에사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사비 식초와 일본 식초의 차이는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재료를 보면요, 에사비 식초는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들고요, 사과 속의 당분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로 변하고 이후 다시 초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식초는요, 주로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요, 또 화학적으로 합성된 경우도 있어요. 에사비는요,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져서요, 여러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발효 중 생성된 유익한 박테리아, 초모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식초는요, 공업적 대량 생산으로 제조가 되면서요, 대부분 초모가 제거되고 순수한 초산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초모라는 것, 마더 오브 비네거라는 이런 생리활성 물질과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바로 이 에사비입니다. 자, 에사비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매일 소량의 사과 발효 식초를 마시면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영양 성분인 초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초산은 당 흡수를 억제해서요, 칼로리 섭취와 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에사비 다이어트 효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사비의 효과는요, 식욕 억제예요. 에사비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은요, 렙틴 분비를 촉진하고요, 그렐린 분비는 억제합니다. 그로 인해서 식욕이 줄어들어서 음식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사비 효과는요, 위장관 운동 조절이에요. 아세트산은요, 위의 비움 속도를 천천히 늦춰서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줄여줍니다. 음식물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요, 탄수화물 분해와 흡수 속도도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에사비의 장점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한다는 것이에요. 에사비 식초는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면요, 세포는 더 쉽게 포도당을 흡수하게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혈당이 혈류에 오래 머물지 않아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지방 대사의 촉진이에요. 동물 실험에서 에사비 식초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부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연구에서 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요, 에사비의 혈당, 당뇨 이런 연구들을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에사비의 당뇨와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면요, 2009년도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실린 일본인 대상의 연구를 보면요, 12주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식초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식초를 마신 그룹에서 내장지방, 체지방, 허리둘레, 체중까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다이아베티스 케어의
실린 연구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에게 식초를 마시게 한 결과 인슐린 민감성이 19 내지 34%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들에게 밤마다 에사비를 섭취하게 하고 다음날 공복 혈당을 측정한 결과 평균 4 내지 6%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에사비,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에사비는요,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 섭취를 주의하거나 피해야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위식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문제를 좀 겪었었죠. 위염,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에사비 식초의 이 강한 산도가 위나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성이 높아서 원액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요, 위나 식도의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물이나 차에 희석하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해야 돼요. 에사비를 먹고는 눕지 말자. 그리고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하거나 음식 먹은 뒤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치아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에사비 식초의 강한 산성은요,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아 민감증이나 에나멜 약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섭취를 피하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드셔야 합니다. 직접 치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사과 식초를 먹은 직후에는요, 양치질도 하면 안 돼요. 알칼리성 사과 식초가 이에 묻은 채로 양치질을 하면요, 치아 상아지를 보호하는 범랑질이 마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과 식초를 먹고 나서는요,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이를 닦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주의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당뇨 환자는요, 에사비 식초가 혈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요, 섭취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신장질환자나 저칼륨증 환자예요. 신장 건강이 나쁜 편이라면 에사비와 같은 초산 성분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신장이 사과 식초에 과도한 산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에사비 식초는요, 체내 칼륨 수치를 낮출 수 있어서 이미 칼륨 부족인 상태인 사람들은요,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알러지예요. 에사비 섭취 후에 입술의 부종, 눈꺼풀이 부풀어 오르거나 피부 발진, 목이 가려움, 위 경련 등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사과 등 과일 속의 섬유질인 팩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에사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일 에사비의 섭취 권장량을 말씀드리면요, 15 내지 30cc 정도예요. 공식적인 권장량은 없는데 이 정도만 드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량은요, 우리나라 밥 숟가락으로 3, 4스푼 정도 됩니다. 이 용량을 2, 3회에 나눠 먹는 게 좋겠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먹는 게 좋아요. 희석 방법은 한두 스푼의 에사비 식초를요, 200cc 이상의 물에 희석하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민감하다면 공복 상태에 섭취하지 말고요, 식사 후에 드세요. 또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에사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마시는 에사비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개선해서요,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젤리나 또 맛을 첨가해서 액체류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또 먹기는 편하지만 당 함량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최근에는요, 먹는 알약처럼 나와 있는 에사비도 있으니까 이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사비는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혈당을 낮춰주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에사비의 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요, 적당량을 본인의 건강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리는요, 에사비를 너무 과신하지 말자는 얘기 말씀드려요. 하지만 일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드시는 것은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상 오늘은요, 에사비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에사비를 적절히 드신다면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지키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